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존 존스가 당신과의 대결을 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가 당신과의 싸움을 꺼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다일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좀 어렵네요.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죠. 제 생각엔 둘 다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존스에게 매우 힘든 상대이고 그 자신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 싸우는 건 존스에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존스 입장에선 큰 위험이죠. 아스피날 선수는 정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타격도 강해서 상대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죠. 아직 당신에 대한 경기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 보니 막상 붙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분석가로서 경험에 비춰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제가 톰 아스피날 선수와 싸워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좋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정말 빠르고 운동신경도 좋고 스텝도 가볍잖아.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들어올 수 있어.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그가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했을 때 내가 그 공격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 많은 상대들이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 그가 확 들어와서 공격에 성공하면 잘못 맞았을 때 바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존 존스를 이기면 저는 역대 최고의 UFC 스타 중 한 명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고트를 이긴 게 되니까요. 그런데 존 존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를 이겼을 때 사람들은 존스는 이제 끝난 선수였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존스 본인도 오늘은 정점에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존스 입장에선 그런 점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로 3천만에서 4천만 달러 정도를 원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존 존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타이틀이 전부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저는 오직 벨트만을 원할 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존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최고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하게 해달라. 싸우게 해달라. 나는 그저 싸우고 싶을 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태도가 가장 존중받을 만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존 존스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존 존스나 다른 선수들에게 무례하게 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싸우고 싶을 뿐인 거죠. 결국 싸우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포츠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보에 제동을 걸거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심지어 존 존스 본인이 직접 그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UFC 측에서 존 존스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주도하고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존 존스는 나는 이미 은행에 5천만 달러나 쌓아뒀어 굳이 무리해서 위험한 싸움을 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저는 왜 그냥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 아무나 붙여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제가 잠정 타이틀을 획득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음 행보가 불투명하네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면 벌써 몇 달이 지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잠정 챔피언으로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기록은 원치 않으시겠죠. 맞습니다. 불투명하게 기다리는 잠정 챔피언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전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를 무시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지금 존스와의 경기가 확정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존 존스는 훌륭한 운동선수이고 대단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가 존 존스와 싸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헤비급 챔피언과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벨트 방어를 준비하는 잠정 챔피언이 있다면 당연히 그 둘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스티페 선수의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격투기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나서도 세계 타이틀 도전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시죠? 진심으로 복싱이나 농구 같은 다른 스포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4년 후에 말이죠. 맞아요. 무려 4년이나 지나서요. KO패를 당한 뒤 4년 만에 돌아와서 이 스포츠에서 가장 권위 있는 타이틀을 놓고 싸운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솔직히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합, 존 존스 대 스티페 미오치치 경기 자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건강한 챔피언과 활발하게 활동하는 잠정 챔피언이 있었는데 마땅히 그 둘이 싸웠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존 존스든 다른 어떤 상대든 아스피날 선수의 경기가 실제로 열리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케이지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볼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죠. 아스피날 선수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그저 활동적으로 싸우고 싶다고요. 강하게 시험 받고 싶고 정말 힘든 경기를 치르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 아스피날 선수를 그렇게 한계까지 몰아붙인 상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속보입니다. 아스피날 선수는 존 존스와 싸우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존 존스 선수도 분명히 현재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종합격 투기는 다른 누군가가 선수의 커리어를 말 그대로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고요. 제 말은 이겁니다. 지금 건강한 챔피언인 존 존스가 있고 당신과 싸우는데 약간의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죠. 그런데 그 때문에 당신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 활동적으로 경력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도무지 기회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아버지께서도 아마 얘들아, 우리 시원하게 경기 한번 할까?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솔직히 당신은 점점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네, 물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경기 경험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헤비급 선수치고는 32살이면 아직 꽤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싸울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선수 생활을 끝낼 수도 있었던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게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었나요? 네, 전방 십자인대 일부와 주로 내측 부인대 그리고 반월산 연골이 파열된 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일부도 깎아내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꽤 큰 수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퇴골이요? 뼈 말입니까? 네, 뼈를 말합니다. 한동안 반월산 연골이 없었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뼈가 자라면서 충격 흡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웠죠. 그럼 반월산 연골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퇴골이 자라나서 그 빈 공간을 메워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요. 네, 좀 기이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사가 대퇴골이 그 공간으로 자라 들어가고 있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네?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정말 큰 부상이었습니다. 그 부상 이후 저는 제 커리어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집을 사고 여러 가지를 할 만큼 돈을 어느 정도 벌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격투기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가? 라고 진지하게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다치는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여튼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복귀하기까지 무릎 부상 재활에 꼬박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게 약물치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물리치료 같은 재활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몇 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위해 재활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좋습니다. 2주 후에는 이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90도 스쿼트 자세를 하고 2박스 위에서 점프하고 1마일 달리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가벼운 복싱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들을 세워두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소파에 앉아만 있다가 다시 헬스장에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하자마자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그래, 나는 반드시 다시 옥타곤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말이죠. 부상 후 재활할 때 저는 좋아.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부상 없이 완벽한 상태로 돌아와서 헤비급 챔피언이 될 거야. 전설이 될 거고 모두를 KO 시키겠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죠. 회복 단계에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거의 1년 동안 실질적인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합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고만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그때보다 지금이 정신적으로는 더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저에게 괜찮으신가요? 복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2주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조깅을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고 2개월 안에는 그래플링 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럼요. 항상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작은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준비하고 계세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듣는 상황과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지칩니다.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더 이상 존 존스와의 싸움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끝없는 기다림, 불확실성, 그리고 좌절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긴장감을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제 팀과 훈련 환경 덕분에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른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저와 스파링을 하러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크로아티아 선수 몇 명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적인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합 준비를 위해 훈련 캠프에 있을 때면 저를 찾아와 함께 훈련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고 혹독하게 다뤄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과 맞붙게 되고 그것이 저를 언제나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훈련 중에 항상 힘들게 얻어맞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훈련 환경과 기회가 저에게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행히 저는 실력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전에 인터뷰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스피날 선수는 평소에 소셜미디어를 잘 보지 않는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조르주 생피에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전반적인 기량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옥타곤 위에 발을 딛는 순간 마치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조르주 생피에르 선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지만 아까 아스피날 선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 외에는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마치 부엌에서 직접 모든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듯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추측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스피날 선수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신이 훈련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MMA의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팬들이 선수들에게 너무 쉽게 직접적으로 다가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을 걸 때면 때로는 저 선수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 그냥 시간만 끄는 거잖아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나오는 소음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아스피날 선수께서는 뒤에서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겠죠. 힘든 시기이지만 다행히 실력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2번씩 헬스장에 갑니다. 훈련을 쉬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쉬시나요? 일요일만 쉽니다. 일요일만요? 네. 토요일에도 한번 훈련합니다. 세상에, 아버님께서 정말 열심히 시키시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항상 싸움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훈련하세요?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속으로 왜 훈련 안 하시나요? 라고 되묻곤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훈련합니다. 당장 경기가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훈련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5년 정도의 선수 생활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제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 이후로 제 기량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전과는 밤과 낮처럼 차이가 클 정도입니다. 때로는 당장 시합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량 향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